단 48시간. 1000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 LG의 손바닥만 한 장치 하나가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의 강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CNN, BBC 같은 세계 언론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을까요? 저는 지혜로울지 은의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오늘도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더욱 따뜻하게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48시간. 딱 이틀만 더 지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기업 LG의 작은 태양광 장치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히고 한국을 무시하던 외국인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순간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 해발 300m 고원지대에 자리한 작은 마을 카노. 건기가 8개월째 이어지면서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 멀리 지평선까지 펼쳐진 메마른 대지 위로 섭씨 45도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입구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죠. 이 마을에는 3,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자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식수였어요. 마을 중앙에 있던 깊이 30m짜리 우물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거든요. 주민들은 10km 떨어진 강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조차 문제였어요. 건기 동안 수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물은 갈색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축들의 배설물과 썩은 풀들이 뒤섞인 더러운 물이었죠.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 물을 마셔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5살 된 파티마라는 여자아이가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어머니 아이샤가 강에서 길어온 물을 마신 지 사흘 만에 설사와 구토가 시작됐어요. 체중이 15kg밖에 안 되던 작은 몸이 급속히 탈수됐습니다. 마을 보건소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진흙 건물에는 링거 한 봉지조차 없었어요. 파티마의 작은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지켜본 아이샤의 절규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다른 어머니들의 가슴을 애는 듯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이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틀 뒤에는 7살 된 무하마드가 쓰러졌어요. 사흘 뒤에는 4살 된 쌍둥이 자매 하디자와 자이납이 동시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을의 장로 압둘라는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런 재앙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하루에 200명 이상이 설사와 구토로 고통받았습니다. 병든 아이들을 돌보던 어머니들도 하나둘 감염되기 시작했어요. 12살 된 오마르는 어머니가 쓰러진 뒤 혼자서 3살 된 여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돌보는 비극적인 상황이 마을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절망감이었습니다. 정부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수도 아부자에서 이곳까지는 600km가 넘는 거리였거든요. 국제 구호 단체들의 지원도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 같았어요. 마을 이장 알리는 위성 전화로 수십 번 구조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이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구호물자 배송이 이틀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틀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48시간 안에 수백 명이 더 목숨을 잃을 위기였거든요. 마을 여성들은 모스크에 모여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알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은 무정하기만 했어요. 뜨거운 태양만이 자결하며 대지를 더욱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품에 안은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이에게 줄 깨끗한 물 한 방울조차 없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말이죠. 차라리 하늘이 모든 걸 끝내주길 바란다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생명을 낳고 기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아시겠어요? 마을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약해진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처음엔 큰 소리로 울던 아이들도 이제는 힘이 없어 작은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어른들의 표정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먼지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 버려진 마을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기적을 가지고 이곳에 나타날까요? 지평선 너머에서 나타난 건 세 대의 흰색 지프차였어요. 차량 지붕에는 UN 마크와 함께 프랑스 국제구호기구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마을 중앙광장에 멈춘 차에서 키가 크고 마른 서양인 남자가 내렸어요. 마르크 듀랑, 42살의 프랑스 출신 구호 전문가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5년째 구호 활동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하얀 셔츠에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서구 구호 활동가의 모습이었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마을을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는 어딘지 모를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르크가 마을에 도착한 지 30분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SUV에서 내린 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LG전자에서 파견된 기술진 4명과 통역관 1명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건 생각보다 작은 크기의 태양광 패널과 정수 장치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리더는 김진수 과장이었습니다. 38살의 그는 LG에서 10년 넘게 태양광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전문가였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과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번이 LG 태양광 정수 시스템의 첫 해외 실증 사업이었거든요. 마르크가 한국 기술진들을 처음 본 순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김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지난 1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가 목격한 물 문제 해결 사례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것이었어요.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랑스의 베올리아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만이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르크는 통역관을 통해 한국 기술진들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이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의 목소리 톤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따위의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겠냐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김진수는 정중하게 LG의 태양광 정수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하루에 10,000리터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역삼 투합 방식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99.9% 제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양광으로 물을 만든다는 게 동화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런 극한 상황에서 작은 장치로 수천 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도 한국 기술진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몇 년 전에도 어떤 서구 NGO에서 우물을 파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어요. 주민들에게는 외부인들의 약속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실망의 전조였습니다. 마을 이장 알리도 한국 기술진들에게 회의적이었어요. 그가 보기에 한국인들이 가져온 장비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20평 남짓한 크기의 태양광 패널과 냉장고만한 정수 장치로 수천 명의 식수를 해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어요. 마르크는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차드에서 독일 기업이 설치한 대형 정수 시설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 속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서구 선진국들이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 리 없다는 편견이었죠. 그는 한국을 여전히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마르크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차라리 기존 방식으로 강물을 끓여 먹는 게 낫겠다고 말했어요. 김진수와 한국 기술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천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르크는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이죠. 차라리 자신이 가져온 정수 약품으로 당장 급한 불부터 끄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한쪽에는 15년 경험의 서구 전문가가, 다른 쪽에는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지, 무엇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판가름 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태양만이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이 과연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한국 기술진들은 작업을 시작했어요. 김진수와 팀원들은 밤새 장비 점검을 마치고 태양광 패널 설치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평지가 최적의 위치였어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마르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한국 기술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져온 정수 약품으로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고 마을 이장 알리를 설득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실험보다는 확실한 방법이 낫다는 논리였죠. 알리 이장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마르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40여 명의 아이들이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진들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태양광 패널을 조립하고 정수 장치와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10년 넘게 이 기술을 개발해온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시선으로 한국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도 멀찍이 서서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들에게는 태양광 패널 자체가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마르크가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마르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보수적인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모험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통역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LG의 태양광 정수 기술이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고 단지 아프리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하루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 몇 명이 김진수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브라임이라는 25살 청년이 앞장섰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대학을 다닌 적이 있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과 LG라는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브라임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전자제품과 물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오가 되자 태양이 정점에 올라왔어요. 섭씨 47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숨었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마르크는 그늘에 앉아 찬물을 마시며 한국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런 작은 장치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역력했어요. 자신이 가져온 대형 정수 약품통들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완료됐어요. 가로 5m, 세로 4m 크기의 패널 8장이 태양을 향해 각도를 맞춰 설치됐습니다. 그 옆에는 냉장고 2대 크기의 정수 장치가 자리를 잡았어요.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엔 100여 명이 넘는 인파였어요. 호기심이 의심을 이겼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패널 주변을 맴돌았고 어른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김진수가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는 물론 수천 명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10년간의 연구 개발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마르크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실패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태양광으로 물을 만든다는 건 공상과학 영화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욱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을 이장 알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알라에게 기적을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식으로든 마을에 희망을 주길 바랐어요. 오후 3시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진수가 천천히 시작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100여 명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됐습니다. 마르크의 비웃는 미소, 주민들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의 긴장된 얼굴이 교차했어요.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정수장치에서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려면 몇 분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르크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일부 주민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작은 장치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후 3시 7분. 정확히 7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정수장치 아래쪽 호스 끝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작은 물방울이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진수는 그 첫 방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10년간의 연구 개발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물줄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역삼투압 필터가 완전히 활성화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르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몇 방울 떨어지는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명이 마실 물을 만들려면 최소한 분당 수십 리터는 나와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주민들도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미미한 결과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체념이 마을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씩 떨어지던 물이 가는 물줄기가 되더니 순식간에 굵직한 물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싸아 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맑고 투명한 물이 힘차게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로 이 광경을 목격한 건 9살 된 소년 압둘이었습니다. 그는 물줄기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물이 나온다고, 진짜 물이 나온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모습을 보자 모든 사람이 놀라 입을 벌렸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이브라임이 가장 먼저 물통을 들고 달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호스 아래 갖다 댔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플라스틱 통 안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이브라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물맛이 달았습니다. 짠맛도 없고 흙냄새도 없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깨끗한 물이라고, 마을 사람들 모두 와서 마셔보라고 말이죠. 그 순간 마을이 뒤집어졌어요.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일제히 물통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빨랐어요. 맨발로 뛰어와서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희가 넘쳤어요. 어머니들이 뒤따라왔어요. 8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이지 못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이샤는 죽은 딸 파티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만약 이 물이 사흘만 일찍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죠. 마을 이장 알리는 무릎을 꿇고 알라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늘이 마침내 마을을 구원해 주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김진수와 한국 기술진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물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었거든요. 김진수는 간이 수질 검사 키트를 꺼냈어요. 생산된 물의 세균 수치와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세균은 완전히 제거됐고 중금속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마르크는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15년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태양광 패널과 정수장치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물통 하나를 들고 호스 아래로 갔습니다. 투명한 물이 통 안으로 가득 찼어요. 마르크는 그 물을 조심스럽게 입에 댔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물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마르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과 비웃음이 사라지고 놀라움과 당혹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는 한국 기술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경외감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오후 4시가 되자 물 생산량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분당 15리터씩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속도라면 하루에 2만 리터가 넘는 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3,500명 전체가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 들리는 순수한 기쁨의 소리였어요. 그들은 물을 마시며 서로 장난을 치고 뛰어놀았습니다. 탈수로 축 늘어져 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머니들은 큰 물통들을 가져와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요리용 물, 빨래용 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실 물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물 한 방울이 아까웠던 그들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마을의 젊은 남성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김진수는 통역관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와 역삼 투합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5시까지도 물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했거든요. 주민들은 이 사실에 더욱 놀라워했어요. 연료나 전기 없이도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르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진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김진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정점으로 순식간에 치솟은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장치 하나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첫 물줄기가 터져 나온 지 2시간 만에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넘쳤어요. 과연 이 기적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물줄기가 터져 나온 지 24시간 후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루 만에 3,500명 전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LG 태양광 정수 시스템은 약속한 대로 하루에 2만 리터가 넘는 물을 꾸준히 생산해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탈수로 축 늘어져 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설사와 구토로 고생하던 28명의 아이들이 하루 만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의 간호사 하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특히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4살 쌍둥이 하디자와 자이납의 회복이 놀라웠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깨끗한 물을 마신 지 하루 만에 눈을 뜨고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칼리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알라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잠겨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았고 어머니들은 오랜만에 빨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웃 마을 2곳에서도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0km 떨어진 다바라 마을에서 150명이, 15km 떨어진 간토 마을에서 200명이 물을 구하러 왔어요. 김진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LG 시스템이 생산하는 물의 양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하루 2만 리터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웃 마을 사람들도 자유롭게 물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사흘째, 더 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반경 50km 내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트럭을 타고 오는 사람들, 당나귀 등에 물통을 싣고 오는 사람들로 마을이 북적였어요. 마을 이장 알리는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마을이 혼란스러워질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김진수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흘째, 마침내 정확한 숫자가 집계됐습니다. LG 태양광 정수 시스템을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사람들이 무려 5,200명에 달했어요. 카노 마을 3,500명과 주변 12개 마을에서 온 1,700명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질병 감소 효과였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설사 환자가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콜레라 의심 환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질 환자도 10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어요. 마을 보건소의 간호사 하와는 기적 같은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하루도 쉴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가 거의 없어졌다고 했어요. 대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기력이 없어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문을 닫았던 마을 학교가 다시 개교할 수 있게 됐어요. 12살 된 교사 아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교육이야말로 아프리카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르크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처음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김진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그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 LG의 기술을 다른 지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어요. 특히 마르크는 자신의 편견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15년간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도 아시아 기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반성했어요.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물 걱정이 없어지자 주민들이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가축들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여성들의 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물을 구하러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다른 일에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수공예품을 만들거나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을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주변 마을에서 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덕분에 작은 장터가 형성됐습니다. 주민들은 농작물이나 수공예품을 팔 수 있게 됐고 현금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과 체념에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희망과 활력으로 빛났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렸고 어른들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주일 만에 일어났어요. LG의 작은 태양광 정수 장치 하나가 5,200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시간 문제였어요. 곧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과 인류애에 주목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LG 태양광 기적이 일어난 지 열흘째 되던 날 마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검은색 SUV 세대에서 내린 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의 국제 특파원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건 CNN의 아프리카 특파원 사라 존슨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아프리카 각지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어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이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태양광 장치로 수천 명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는 아이들이 이제는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사라가 가장 먼저 인터뷰한 사람은 마을 이장 알리였습니다. 알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 기술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만약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마을 전체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샤의 증언이었어요. 딸 파티마를 잃었던 그녀는 한국 기술 덕분에 다른 아이들만큼은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물이 사흘만 일찍 나왔더라면 파티마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했어요. BBC 특파원 마이클 브라운은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김진수와 긴 시간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LG의 태양광 정수 기술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왜 다른 서구 기업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낼 수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진수는 겸손하게 답변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연구 정신과 인류애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한 LG 연구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알자지라의 특파원 아흐메드 알리는 중동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해결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국기를 만들어 흔드는 모습이었어요. 빨간 천과 파란 천을 구해서 손수 태극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담긴 태극기였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한국어를 배워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기자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2살 된 소년 압둘의 말이었어요. 그는 커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순수한 꿈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마르크도 중요한 증언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편견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기술뿐만 아니라 인류애까지 겸비한 나라라고 칭찬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마을에서 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수 만든 태극기와 현수막을 들고
생크 유코리어를 외쳤어요.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작은 마을에서 1,000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뜨거운 아프리카 바람에 펄럭이는 광경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인 태권도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태권도 영상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태권도 품새를 따라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K-팝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전체가 하나의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주민들은 전통북을 치며 한국을 위한 감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방식으로 한국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김진수와 한국 기술진들은 이런 환대에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은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감사를 받는 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줬어요. 마르크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15년간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기술과 마음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새 방송사의 기자들은 각자 본사로 긴급 리포트를 전송했어요. 한국의 LG가 아프리카에서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공식 감사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이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작은 기술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될 차례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LG 태양광 기적 이야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기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세요. 해방 후 폐허가 된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얼마나 애쓰셨나요?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재건하셨죠. 그때는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포항제철소를 세울 때, 울산 공업단지를 만들 때 여러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에서는 한국을 불가능한 나라라고 비웃었어요.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영원히 원조나 받아먹고 살 나라라고 말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97년대 새마을 운동 때는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살림살이를 바꿔나가셨습니다. 지붕을 바꾸고 길을 내고 다리를 놓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셨어요. 그때 외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298년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은 자녀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못 배운 한을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에요.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을 교육비로, 학원비로 쓰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키운 자녀들이 삼성, LG,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연구자가 됐어요. 김진수 과장이 10년 동안 태양광 정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의 부모님도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세대일 거예요. 가난했지만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 말이죠. 그 사랑과 헌신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유엔의 원조를 받아야 했고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아프리카를 구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나이지리아 마을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땡큐 코리아를 외칠 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태극기 속에는 여러분의 피와 땀이 스며 있거든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테니까요. LG라는 브랜드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도 여러분 때문이에요. 라키화학공업사라는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공장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날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기술이 됐어요. 여러분이 야간학교에 다니며 배운 기술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술력의 바탕이 됐습니다. 특히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서 보내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 마련하시고 그때는 힘들고 보람도 없어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장에서, 공장에서, 논밭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노동이 바로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술이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삼성 휴대폰으로 응급 상황을 알리고 현대차로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고 LG 가전제품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유산이에요. 가끔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마을에서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를 외치던 아이들을 기억하세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LG 기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의 정신, 바로 여러분의 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보여주신 불굴의 의지,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 자식들을 위한 희생 정신이 모두 한국 기업들의 DNA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세계를 구한 한국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말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무시받던 나라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바꿔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바로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이니까요. LG 태양광 기적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 CNN, 영국 BBC, 중동 알자지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 200여 개 언론사가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미국 CNN은 한국의 기적 작은 태양광 장치가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어요. 영국 BBC는 한국은 어떻게 아프리카의 구원자가 되었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알자지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의 도우미로 한국의 여정이라는 심층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구한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을 극찬했어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인류애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주간지 슈피겔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서구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아프리카 물 문제를 한국이 단숨에 해결한 비결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기술력과 실용주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LG의 태양광 기술이 일본 기업들보다 앞서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르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본부로 돌아간 뒤 프랑스 국영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하며 한국을 무시했던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크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는 프랑스인이지만 오늘만큼은 한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찬사에 프랑스 국민들도 감동했다고 해요. 유엔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LG의 태양광 기술을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모범 사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혁신 기술의 선도국으로 재분류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 등급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한국을 공식 파트너로 초청했고,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보호를 위해 한국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도 농촌 지역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LG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의 인도주의적 기술 지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브뤼셀 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했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을 혁신 기술 선도국으로 분류하며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한국과 경쟁 관계인 일본 기업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쿄에서 열린 국제기술 심포지엄에서 일본 기업 대표들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 등 아프리카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감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의 감사를 표현했어요.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감사 집회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5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국가를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는 한국 문화축제가 열렸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K-팝 노래에 맞춰 춤추는 아프리카 청년들의 모습도 화제가 됐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김진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단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 한국의 모든 선배들이라고 덧붙였어요. 그의 말이 맞아요. 이 기적은 김진수 혼자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은 시니어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만들어온 대한민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술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을 희망의 나라,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힘든 세월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셨던 그 마음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지은이에게 큰 힘이 돼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공유와 좋아요가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세상에 알려주세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자부심을 가져봐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